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항에 따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증인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또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소장님과 두 과장님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장엽 상기 본인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주장엽 김창식 김종철 네, 과장님 앉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 주요 업무 실적과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다 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고 시간은 좀 줄이고 지답변 시간은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뒤에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그 농정의 목표 방향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그 계략적인 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장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업무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박동학 가축 방역 담당이 저기 몸이 아파서 2주간 병가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종 농종 목표와 방향입니다. 농종 목표와 방향입니다. 업그레이드 양구농정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 중점 추진 과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농업 6차 산업화, 기상기후 변화 대응, 고소득 유망 작목 개발, 색깔 있는 그린 투어리즘으로 농해소득 증진, FTA, 쌀 시장 개방 등 다양한 농정 시책 지속 발굴입니다. 4페이지의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저희 올해 주요 성과는 양구사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30억에 3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사업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농업행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한 게 성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양구 연락사무소 개설이 지난 5월에 개설된 게 성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식 사무소 승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임대은행 이용률 증가로 농업 경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제적인 가축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이 금년도에 근절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곰치 축제 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산나물 출하에 따른 곰치 구매용 및 관광객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축제 일정을 좀 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소관은 업무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의장님, 그리고 임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60여 전 직원은 저희 농정을 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사업 성과가 떨어진 사업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저희의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을 조언과 질책을 하여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 앞으로의 농정을 변화시키고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료 의원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의문에 있다시피 육품목은 애호박, 수박, 오이, 고추, 멜론,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직접 지원이 아니라 농협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들여서 거기서 농협에서 합동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완료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청과시장이나 백화점, 식품점에 가보면 요즘 농산물 포장재가 다양한 기능성과 산뜻한 포장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군 농산물은 고품질이라고 하면서 포장지는 너무 좀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연간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농산물 포장재를 현대 소비자 감각에 맞춰 디자인을 개선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농산물 포장재를 공동 브랜드 디자인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래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해갖고선 공모로 해서 농가에서 선정해서 이제 디자인했는데 저희가 디자인 부분은 민간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은 농업인들이 항시 건의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의가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선으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주시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야외 친환경 화장실을 개소당
500만 원 지원하여 5개 소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는지 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2개 있고 방산에 2개 있고 해안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실명을 말씀드릴 아니요. 예, 예, 오늘 안 5군데 했습니다. 지난 4월 해안면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반 옆에 있는 그 개울 쪽으로 용변 보러 갔다가 지뢰 사고가 났습니다. 해안은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고 농장과 주택의 거리도 멀어 어느 지역보다 야외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해안면 소형 화장실이라도 확대하실 수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 해안 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안 지역 쪽에 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이런 사고가 좀 빈번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가 2가지라서 이 2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올해 그 보조금 집행에 따른 그 사고 현황을 좀 요구를 했는데 해당 없다고 봤습니다. 이 해당 없다는 얘기는 공무원한테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상무령이 농선에 대한 법적 문제, 과수농가 그 관정에 대해서 그런 사후 문제가 어떻게 됐나,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온 거 보니까 공무원은 뭐 큰 문제 없었다, 잘 치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지나간 게 아니라 올해 발생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앞자에 전자에 말씀드린 과수농가의 양수 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다 받고요. 그다음에 상무령리 농성권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형사처벌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농민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걸 좀 알려 그랬는데.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이걸 주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금 양구 지역에 일부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고 그 오해도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농림부 장관이 올 6월인가 7월에 아마 농경지, 농업진흥지역을 한 15,000헥타를 해제한다 그랬고, 또 근간에 우리 인근 지역인 양양도 12%에 해당하는 한 200헥타르 정도를 해제 및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양구군에서는 지금 올해 10년도에, 변경 및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2월 달에 우선 뭐냐면 저희가 국토위원 관리법에 의해서 옛날 말로 하면 도시계획지구로 편성된 지구를 저희가 이제 늦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제 진흥지역으로 구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 12월 말에 61만 5천 평방미터, 61.5헥타 정도를 그걸 이제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도시계획 지구 내에 들어간 거는 해제를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1일자로 해제된 게 7월 1일자가 없네. 예, 7월 1일자로 해제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뭡니까, 조건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해제를 해주겠다는 조건입니까? 걔네들이 조건 안을 몇 가지를 보냈을 텐데, 농림부에서. 예, 예. 그 안을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우선 굵은 내용으로는 도로가 새로 도로가 났는데 8m 이상의 도로, 그다음에 그 애시당초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 잘못 고시된 지역, 그다음에 뭐 또 도로는 하천으로 편입된 지역, 그다음에 그 시군 경계 지역, 그러면 뭐 이게 쭉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양구에서 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 동수리 그 위에 양수해서 그 농사 짓던 지역이 용산벌.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저희도 아주 엄청나게 그거를 건의하는데 뭐 항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해서 이제 그 농림부에서 그걸 안 해주는데 요번에도 저희가 추가로도 거기를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솔직한 얘기로는 뭐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읍이 학조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용산벌, 그다음에 정림리도 일부 있죠. 예, 정림리 예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신 그 8m 도로라고 하는 게 농업진흥지역 내에 가운데로 8m 도로가 갔을 때, 이 분리됐을 때를 얘기하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8m 이상의 도로가 농로가 아닌 도로가 났을 때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짜투리 땅은 전수 그건 해제가 되겠는데 짜투리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짜투리 땅의 양은 없어요? 그게 뭐 얼마나 예.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이제 5헥타 미만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300타에서 2헥타로 늘었습니다. 그게. 그 500, 예. 그 15,000평 이하일 때. 그렇죠. 예. 야, 이게 무슨 말만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예, 따지고 들어가면 참 예. 지능적으로 고시하기 쉬운데 해제하기는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자연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5헥타르 미만으로 자연적인 상황에서 지금 해제한 게 올해 있습니까? 올해 송총리에 쉽게 얘기해서 예, 상거리구 안에. 상거리구 안에가 예. 거기가 다 일부 다 싹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하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붙은 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리가 안 된 도로나 하천에 편입되는 정리가 안 된 농지에 대해서 도 뭐냐면 올해 싹 해제를 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제가 올해 변경해서 해제된 게 222헥타를 시켰습니다. 222헥타. 지금 양구 222헥타 정도 해제됐어요? 변경 및 해제가? 해제는 164헥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은 이제 농업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된 겁니다. 요게 이제 58헥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222헥타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게 공지가 됩니까? 네. 공지를 됐어요? 예. 해제된 건 다 됩니다. 예. 수고하셨네요. 이게 지금 일부의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나 이런 분들이 아마 담당 공무원이 어떤 근무 태만으로다가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주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오해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수치로 보니까 양양도 한 200헥타로 해놓고 자랑스럽게 신문까지 냈는데 우리 220헥타를 했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신 거네요. 앞으로 좀 이 해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건의를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좀 열악한 환경이 농업에서부터 탈피해서 좀 다른 쪽으로 좀 경제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일단 좀 싫은 소리 좀 하려고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 예하에 6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봤고, 그렇지만 일부 계장급이나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의 업무 자세라든가 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고 2015년도 시래기 그 이상기후로 인한 시래기 피해 농가 특별 융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의 농업정책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좀 조속히 이 융자금이 올해 예산이 서서 내려왔는데 좀 조속히 집행이 돼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을 좀 조속히 시행하라고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계속 그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담당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뭐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슨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제 해당 과장하고 먼저 이제 소장하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다시 과장하고 재차 얘기하는 중에 담당 과장이 저보고 우리가 알아서 징계 당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본 의원은 2014년에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지금 현재 3년차 농업 분야 담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4년, 15년, 16년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심의도 하고 자연중심 협의회 심의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농업 분야 어찌됐든 의회에서는 농업 분야에 중점 전담하는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빨리 얼른 집행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질 수 있도록 하자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서 징계를 당하든 마음대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답변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요. 두 번째는 또 계장급 현재 이제 그 지역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는 계장인데 본 의원이 어떤 민원 관련해서 이제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의회 제 사무실을 방문하라 오라고 얘기도 하고 호출도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레 제 사무실을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다른 부서 직원들인데 얘기하는 걸 듣다가 혼자 소리 막 지르더니만 문을 확 닫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의 자세로 여기 부군 스님 계시지만 부군 스님도 내용은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본 의원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는 의미에서 2016년 6월 달에 7분 자유발언에 좀 의회도 존중해주고 의회도 우리 공직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지역 주민들, 양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지방의원을 뭘로 생각하고 그런 막무가내로 의원실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그냥 문 쾅 닫고 그냥 가버리고 아직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 분야에 3년째 담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작년에 시래기에 눈, 비 이런 걸로 폭설로 얼마나 농가들 피해를 입어서 그런 특별 융자 지원금 이게 수억 원이 나왔는데 이거 예산 집행을 좀 빨리 하라고 민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집행 빨리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또 조기 집행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희책인데 6월 달까지 그거를 집행을 안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를 좀 방안까지 강구하면서 만약에 이게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다 제시해서 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징계를 당하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제가 여기서 과감 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말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래기 융자금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줄 사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으로는 그게 이제 영농자금을 갖다가 이제 시래기 융자금으로 이제 특별 융자금으로 나왔는데요. 영농조합 법인이나 비슷한 농업회사 법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안 주니까 그분이 토로를 한 것 뿐이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이제 그걸 의원님들한테 이제 토론을 하신 모양인데, 그 지침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안 주는 거지, 우리가 줄 사람을 안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또 뭐 뒤에 저희가 그 공무원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의를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2015년 이상기후로 인한 시래기 특별융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초지정부터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접수부터, 피해 농가 접수부터 피해 현황 파악,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기술센터 소장이나 과장님 있는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의원한테 우리가 알아서 징계를 당하든지 마음대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처벌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빨리 피해 현황이나 뭐 임대 계약이나 이런 것들 정확히 파악해서 얼른 확인서 같은 거 작성해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하는데, 귀찮다듯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의 공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 보니까 얘야 직원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해안의 그 힐링하우스 관련해서 지역 주민, 힐링하우스 주변에 뭐 집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경찰 조사에 받아야 될 거라고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간 농산물 판매대를 제작해서 설치해서 마당의 한가운데서 한 것도 아니고 마당 귀퉁이 한쪽에 거기서 수십 년간 농산물 판매한 사람을 힐링하우스 이제 양구군에서 매입했으니까 그거를 당신 마당으로 옮기든 제거하라고 그냥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 규정대로 뭐 도로 까고 거기가 그 사람 소유 토지가 아닌 데서 장사했다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수십 년간 거기서 거기서 그 농산물 판매를 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거기다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힐링하우스 주변에 집기를 꺼내놓은 게 있는데 없어졌다고 집에 전화해서 경찰 조사 받을 준비하라고. 이게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이거 기왕 아니 별도로 지나가면요.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전화 드린 거는요. 거기 혹시 밤에 이건 차 안 되면은 그걸 못 입장합니다. 그래서 차를 댄 거를 못 봤냐고 물어봤죠. 그 집이다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또 그 무단 적치물은 그게 인도에 있는 겁니다. 인도.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인도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들어서 그 마당 앞으로 옮겨주겠으니까 여기서 장사하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거로 저희는 그분이 인도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인도에 사람 다니는데 거기 뭐 휠체어 뭐 자전거 다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없잖아요. 아니요. 인도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죠. 그 의원님께서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도에다가 설치하는 걸 갖다가 놔주면 안 되죠. 그건요. 그 힐링하우스가 그게 힐링하우스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 그 인도하고 힐링하우스는 틀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그럼 수십 년간 거기서 농사진 사람한테 그냥, 미관상 좋지 않고, 어떻다 이런 이유로 그냥 제거해서 당신 마당에다 놓든가, 이렇게 하라는 그런 대화를 좀 긍정적이고, 그 사람이 수긍할 수 있게 이렇게, 원활하게 해야지.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여튼, 뭐, 그거는 그 주민하고 삼자 대면 하면 되니까 한번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는 1인을 지칭해서 그걸 질문하시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찌됐든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한두 분의 과장, 계장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직원이나 동료 과장이나 동료 계장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이미지 안 좋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은 좀 제고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래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래기 운반 상자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시래기는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거의 수확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시래기 운반 상자가 언제 보조 지원이 되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3일 날 해안에서 그 쓰레기 장목반 그 결성 연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용근 씨가 이제 회장으로 취재가 되고 하는 데서 거기서 저희가 시래기가 8월 20일에 포정이 되니까 문제 그 생산에 대해서 수확을 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냐면 그 쓰레기 운반 상자 및 박스를 빨리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하라 했는데요. 최고 마지막 들어온 게 10월 27일 날 우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5개월면에서. 그럼 저희는 그거를 취합을 해서 보조금을 갖다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행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뭐냐면 또 이전에 박스를 안 사줬으면 모르는데 그 전에도 보조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도 충분하고 또 올해 하는 거는 또 이미 다른 농가들은 이제 일본 농가들은 뭐 늦었다 그러는데 저희가 행정에서는 또 뭐냐면 또 이거를 해안도 제가 알기로 뭐 10월 21일인가 들어왔습니다. 그 맨 마지막 신청 들어온 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조금 그 들어온 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또 그다음에 농가에서 다시 또 그걸 그 장목반에서 뭐냐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늦어서 그 뭐 쓰레기 생산하는 중에 또 일부 들어온 게 있고 또 나중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이 적시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과 운반 상자로 운반하고 자루 같은 걸로 운반하고 손으로 그냥 운반하고 편의 장비로 이렇게 시래기 운반 상자가 다 있음에도 보조 사업은 11월 중순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저번 주에 해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아직도 그 마당에 시래기 운반 상자 아직도 수령 안 해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수확이 다 끝났으니까 시래기 운반 상자 안 사겠다,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적시에 이런 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담당 부서 계장이나 실무자들은 적시에 이런 걸 준비해서 실제로 수백 농가가 300여 농가 이상 되는 그런 농가들이 시래기 재배 종사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요구한 그 많은 양의 시래기 상자를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임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했다는 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래기 박스에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에 시래기 박스 관련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잘 압니다. 그 답변드려도 됩니까? 저희가 올 8월 달에 그 시래기의 그 생산과 공급을 원활히 하고 또 뭐냐면 저희가 그 말하는 해안의 지역상 그 지역 특성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부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산지 품목 표시 품목으로 이제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을 갖다가 해안은 펀치볼이라는 말을 놓고 그다음에 동면은 펀치볼을 뺀 양구 시래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박스를 지금 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박스를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박스를 디자인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저희가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 본인이 만든 그 디자인 새로 해서 자기가 입이 만든 그 박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해 주겠다. 그럼 펀치볼을 지금 디자인한 스티커를 줄 테니까 그거를 붙여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 붙이는 자체도 그 원산지 표시 위배가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지금부터 계속 그 자기 디자인에 대해서 박스 한 거를 지원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를 지금 지원 안 하는 거로 지금 그 한 가지 뿐입니까?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해안은 이번 해안뿐만 아니라 양구 전 지역의 시래기가 올해는 기후도 좋고 작년처럼 뭐 폭설이 내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거나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동해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게 없고 올해는 아주 기온도 너무 좋고 적절하고 비도 적절하게 와서 시래기가 지금 너무 재배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크게 이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박스 크기를 지금 그 폭을 예를 들어서 40cm면 45cm나 50cm를 늘려서 시래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상자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 책임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뭐 이 통일안이나 박스 크기 딱 통일시켰는데 이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시래기 지금 포장을 하는데 벌써 말라서 포장하는 사람은 시래기가 다 들어가지 않아서 접어서 지금 시래기 포장을 하는데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포장을 하면 포장지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박스를 좀 5cm, 10cm 똑같은 동일한 포장 디자인에 크기만 더하고 그 돈도 자기가 자부담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보조를 못 해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되나요? 그거 보조 사업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그렇게 답변 드렸으면 답변을 한 그 직원이 잘못했고요. 네. 이 쓰레기 박스는 농가에서 저희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장목반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만큼 길게 해서 주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는 일정하게 그 가격의 50%를 저희가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네.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뭐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포장재도 기존에 이제 시래기 포장재 기존에 그 자기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기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박스가 생산된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동일하게 보조해주는 금액만큼은 우리 지금 그 생산자 연합회에 소속된 전 그 재배 농가에 보조해주는 비율로 동일하게 그 예산은 지원해주고 자기 개인이 포장재를 만들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다만 양구의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박스 디자인 이미지를 갖다가 해안대로 차별화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 개인이 한 것까지도 저희가 이 보조를 주게 되면 해안 장목반을 세운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목반의 의견을 따르는데 장목반의 의견도 뭐냐면 절대 그거는 거기서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조금을 그 개인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아주 안 한다고 해서 딱 잘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조 대상에서 저희는 제외입니다. 이건 아주 여기서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고 어찌됐든 법인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아니 동일하게 생산한 생산한 시래기를 포장재를 자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서 지금 여지껏 뭐 십수년간 팔고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을 우리 뭐 생산자 연합회나 아니면 우리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뭐 농협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정한 그 포장재로만 무조건 한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건 뭐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래기 축제는 그 본 의원이 지난해 재작년 계속 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는 양구 명품 시래기로 간다고 치면 또 과장님도 그런 시래기에 대해서 명품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구군 축제로 곰치 축제에 비해서 봄에는 곰치 축제하고 가을에는 양구군 시래기 축제로 해가지고 크게 우리 양구 뭐 서천변이든 어디든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양구에도 시래기 재배하는 곳이 많으니까 남면이든 양구읍이든 어디에 가서 체험장 운영하고 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뭐 한 5천여만 원밖에 안 되고 곰치 축제는 2억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배 농가도 뭐 비교도 안 되고 생산량, 농가 소득 이런 것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출액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하여튼 요 시래기 축제로 이거는 검토를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검토를 좀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 재배 농가나 재배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사과, 우리 전략 작목으로 사과가 되어 있는데, 혹시 사과를 위해서 올해 사업한 내용하고 혹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전에 말씀드린 그 시래기 축제는 그 양국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과에 대해서는 올해가 내년도에 사과 향토 산업을 해서 그러니까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농림부 사업은 50대 1대1의 그 보조율이고 행안부는 8대2이라서 행안부는 80%가 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 편하게 말씀드리려면은 행안부 사업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데 농림부 사업은 처음서부터가 아주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30억짜리 사업은 사과 가공 산업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미리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과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120농가가 125헥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중에 잘한 집도 있지만은 또 좀 잘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과도 이제 또 질을 높이려니까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인삼밭처럼 1년 동안 이 정리를 미리 해 놓은 분만 우리가 사과 묘목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의 품질을 그렇게 해서 높여야 되고 또 그 사과를 또 심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도 업무 계획에도 잡아놨습니다만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제 지도자급 그런 사과 농가를 계속해서 저희가 앞으로 한 500헥타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좀 사업이 중간에 군비를 보태서 하는 선별장 사업인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만은 이게 하다 보니까요. GAP 시설을 같이 들어가야지만 돈이 절약되고 또 아울러서 또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돈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안에다가는 이제 올해 원래는 이제 추석 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 때문에 9억 2천 갖고서도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농협하고 협약에 가서 농협 김치조리 공장에다가 그걸 이전하면서 그 문제를 하는데 또 이제 GAP 시설도 같이 해야지만 이게 돈이 더 덜 들어가서까지 해결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하여간 사과도 사과도 진짜 꼭 하실 분만 하시게. 그리고 또 양구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양구의 사과가 사과 재배하면 아니면 내놓으라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분도 해안서 사과를 짓는데 해안이 당도가 2% 이상이 더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해안 쪽으로도 이 과수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과 지금 재배 농가들이 얼마나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냐면 지금 이제 큰 틀의 큰 사업들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과 농가, 재배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과 재배 농가 여기 보면 평균 120농가에 125헥타면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3,000평이고 재배를 해요. 지금 고소고가차 가지신 분이나 SST 농약 살포기 그리고 퇴비사 또 저온저장시설 이런 거 하나 가진 농가가 제대로 이거 갖춰지지 않아서 다 자부담으로 이거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처음 하는 사람 앞으로 이제 우리 양구군의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화 돼야지만 국비를 딸 수 있다고 수년 전부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과 해안이 아니고 양구 사과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과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아니면 정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과 농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저온 저장 시설도 없지요. 퇴비사도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지 관리가 된 사과 농가, 사과에 애착을 가지고 사과만 적극적으로 하실 분만 앞으로 준비된 사람만 사과 사업을 농가로 선정해서 지원 사업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정지 관리하려면 땅 속에 퇴비사에서 퇴비를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이게 땅이 힘이 생길 수 있고 사과를 묘목을 심을 수 있고 예정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퇴비사에 대한 지원이나 퇴비 재료를 만드는데, 그런 재료도 다른 군, 홍천군이고 뭐고 전국의 다른 군들은 다 이런 퇴비 재료비 50% 보조라든가 퇴비사 지원이라든가 농약 살포기, 고소고가차, 저온 저장 시설 다 하는데 왜 우리 양구군에서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거 하나하나 해야죠. 10억 가지고 공동 저온 저장 시설 이런 거 한다는데, 제가 이번에 아오모리현 의정비로 해가지고 그 사과밭만 한 4, 5일 다녀왔는데 10억 가지고는 그냥 당도 체크, 착색 체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체크하는 그 기계 하나 사는 것도 될까 말까한 비용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공동선별장이나 대형 저온저장 시설은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농가가 지금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쪽에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은 저온저장고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온저장고 사업이 올해 이제 78동 했고 작년, 재작년에 한 100동에서 120동씩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7, 80동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재배 면적 제한을 두다 보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분들한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주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재배 면적 제한을 뒀지만, 또 돈 없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부담으로 짓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 우리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 우리 과거에 영세농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비나 아니면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영세농들을 위한 이런 예산도 세워서 저온저장고 어느 정도는 할당을 해줘야지. 이장회의 가면 이장님들이 이거 엄청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하고 90년대 후반에는 그 사과 유통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가 이게 면열로 나온 게 있어서 뭐냐면 이제 그때 20평 30억짜리 저온저장고를 진 게 있습니다. 지금 그때 진 게 있는데 이게 연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망가져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화훼 유통 사업이라든가 그 사과 유통 사업을 해서 지원된 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그거를 이제 내년에 한번 다시 수리를 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온저장고 분야가 참 3평짜리도 모자라고 과소하시는 분들은 5평짜리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또 개별로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이게 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행히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가선제 클러스터라는 사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다가 저희가 대형 50평 정도 되는 그런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이제 거기다 끼워 넣어서, 그래서 이제 저온저장고 저장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에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공손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공손으로 이제 가는데 지금 해안에다 짓는 것도 이게 이제 이 사과가 공손을만 잘 하실 겁니다. 사과를 갖다가 생산해서 딱 갖다 주면 거기서 받는 사람이 보고서는 감매겨서 딱 적어두는 거예요. 적어두고서 그다음에 선별해서 나가는 그거는 농협에서든지 아니면 선별한 법인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책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게 최고고 네 거는 나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년 걸리는데요. 그 저온저장고를 개별로 지원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50평짜리 갖다가 해안을 예를 들어서 동막동에 2동, 혈리에 2동 이런 식으로 저어서 여럿이서 같이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앞으로 저온 저장은 그렇게 풀어나갈. 예, 저온 저장고에 이제 좀 약간 비껴놨는데 그거 이제 과수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경북 지역이나 또 일본의 사과 주산지 50% 이상 하는 그런 주산지 가면 공동선별장 운영하는데 그 예산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과의 당도 측정, 착색, 여러 가지 검사하는 그 기계만 5억, 10억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별장 운영되는 게 나중에 박스 포장해가지고 그냥 적재만 하면 바로바로 랩으로 씌워가지고 수출을 가든 일반 어디 전국으로 나가든 그렇게 된 시설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그거는 50억, 100억에도 될까 말까한 정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국비 공모를 해서라도 양구 사과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알면 그런 국비 확보 노력 이런 걸 해서라도 정치권과 연계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양구 사과 전국적으로 이제 인지도도 높아지고 앞으로는 사과 축제도 곧 이제 앞으로 분명히 5년 안에 양구의 사과 축제가 추진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제 주민이나 장목반이나 의원도 나오고 우리 담당 부서 공직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국비 확보 노력 그런 건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저온 저장고 영세농을 위한 저온 저장고 사업도 다시 반영해서라도 내년부터 1년에 5동이든 10동을 하든 영세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농가는 좀 재배 면적 50평, 100평 차이로 못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그럼 영세 농가는 보조 사업 못 받고 돈 있는 사람만 계속 보조 사업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문하는 거니까 그거 좀 검토 좀 해주시고 한 해 대책 관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에 한 해 대비 관정 지원 사업을 151공, 128공 해서 한 2년 동안 한 300공 가까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한 공도 없어요. 올해는 하나도 안 하고 또 내년 예산서에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한 해 그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전건설국에서 그 한 해 대책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만 해요? 예, 그게 되면 저희가 이제 농산물에 한 해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따라서 그 집행을 이제 협조해서 합니다. 근데 올해 한 공도 세우지 않아서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의원이나 수차례 한 해 대책 관정 최소한으로 우리 재배 면적이나 여러 가지 과수농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오미자나 각종 그런 재배 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정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혹시 안전건설과에 그 예산을 세웠는지 확인 안 하셨어요? 사업 집행은 농업기술센터 기후대책 그 팀에서 하는데 그런 거 확인 안 하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일전에 관정이 이제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진짜 필요한지 또 그다음에 또 관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현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는 제가 지금 소용을 빼놓고 소용은 뺐습니다. 소용은 그리고 주형인데 중복 지원이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지 면적이 딸리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는 지금 중형이 8개가 이제 저희가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런 이제 지원이 되게 되면 빨리 2월이고 3월 달에 파서 관정을 파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갖다가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하나요?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건설가하고 협조해서 한 해로 하든지 그래서 이런 한 해 대비 관정 지원 사업도 2년간에 걸쳐서 300공 가까이 하다가 올해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안 해버리면 이게 주민들은 다 이제 매년 나오는 줄 알고 사업
그 면적이나 경작 면적도 확대시킬 거고 또 이 관정 지원 사업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올해 못했다면 내년에는 뭐 최소한도의 계획은 세웠지만 더 세워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양파도 그 정책과에서 하나요? 저희 거는 아닙니다만 군납 아니죠? 관계는 저희가 합니다. 아, 군납 관계 하죠? 예. 양파 문제도 지금 양파도 이제 군납으로 뭐 대규모로 지금 파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목반에서 저온 저장 시설이라든가 뭐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도 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뭐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갑작스레 이제 양파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제가 싫은 소리 드렸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여기 그 개인적으로든 어떤 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저희는 어찌됐든 주민 우리 양국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위하는데 같이 서로 소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농민들에게 뭐 이렇게 농가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그런 서로 좀 존중도 해주시고 뭐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 지방의원이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거나 또 문 같은 거 함부로 열고 막 들어오고 문을 함부로 막 닫고 가버리든가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나 과장님실 가가지고 문 열고 쑥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다가 문 확 닫고 나오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좋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방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적은 있지만 직원이 아니면 공직자가 지방의원한테 그렇게 하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강원도에서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공직자분들, 고위공직자분들, 저도 육군 소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국가직 공무원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 존중도 하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 양국 국민들의 농가소득 증대 이런 쪽에 소통해서 협력해서 해야지 제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심의나 자연중심 심의위원인데 지난 6월에 그렇게 과장님한테 그런 말 듣고 5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직원은 문 함부로 열고 막 닫고 소리 지르다가 그냥 가버리고 거기 가고 싶겠냐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앞으로는 가서 소통하고 어떻게든 민원이나 주민들 농가 소득을 위해서 소통하러 갈 테니까 좀 잘 대해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유념토록 해서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